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와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는 까치 족까치입니다.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요 두 신제품이 나왔죠. 어차피 여러분들 폴드 4, 플립 4 상세 스펙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얼마나 좋은지는 다른 분들이, 전문적인 유튜버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실사용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유용하고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한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정점에 다다른 멀티태스킹. 이번 폴드4에서는 태스크바가 마치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처럼 생겼는데요. 하단의 앱 아이콘 터치만으로도 간편하게 앱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단 태스크바 있는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게 되면 태스크바 숨김 처리가 되면서 보다 넓은 화면을 즐길 수가 있죠. 멀티태스킹도 보다 간편해진 게 태스크바에 있는 아이콘을 꾹 눌러서 드래그로 놔둬버리면 바로 분할 화면이 적용됩니다. 참 직관적이고 쉽죠? 멀티태스킹으로 띄울 수 있는 창은 전작과 같이 최대 3개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앱 팝업 화면 또한 추가적으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멀티태스킹은 갤럭시 폴드가 짱인 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구성은 즐겨찾기로 태스크바, 홈화면, 엣지 패널에 다 저장해 놓을 수 있어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떠올릴 수가 있죠. 여기에 더해 Z 폴드 4는 제스처를 통한 멀티태스킹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지원합니다. 설정 메뉴에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화면 분할을 위한 추가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분할화면 전체 화면 보기를 설정을 하면 하단 태스크바와 상단 알림창이 사라져서 보다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분할화면 변경은 제스처를 통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건데요. 두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밀면은 바로 멀티태스킹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멀티태스킹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워드와 파워포인트를 띄워봤는데요. 여기서 분할화면으로 띄워놓고 도형이나 텍스트 서식들을 바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붙여넣는 방법도 직관적입니다. 그냥 꾹 눌러서 드래그로 옮기면 끝나요. 게다가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삼성 노트와도 호환성이 너무나 좋은데요. 자, 워드와 파워포인트에 있는 저 동그라미를 삼성 노트로 옮겨볼까요? 이것도 편리하게 동그라미를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바로 삼성 노트로 도형이 옮겨집니다. 이거 완전 개꿀이죠? 노트북을 만들어주는 플렉스 모드. 잠재력은 좋았지만 막상 쓰기는 조금은 불편했던 플렉스 모드가 이번 폴드4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을 실행할 때 접어놓으면은 하단에 플렉스 모드 아이콘이 뜹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플렉스 모드 설정창에 가서 앱별로 플렉스 모드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 플렉스 모드와 같이 알림창, 캡처, 조명, 사운드 이런 기능들은 다 똑같지만 이번엔 터치패드가 정말로 진일보되어서 추가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마우스 커서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노트북의 터치패드처럼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릴 수가 있고 세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뒤로 가기가 되는 등 그야말로 노트북을 쓰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플러스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을 켜고 프리스탑 힌지를 통해서 거치대 각도로 만들어주면은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침대에서 엎드려 보거나 설거지할 때 보기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화면을 펼치면 내부 디스플레이로 곧바로 크게 감상도 할 수가 있죠. 물론 Z 플립 4도 폴드 4와 같이 거의 모든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플립 4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길다 보니까 무엇보다 웹서핑이나 쇼핑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가격 비교를 할 때 두 개 쇼핑몰을 켜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은 정말 개꿀입니다. 쇼핑을 하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보인다면은 바로 화면 비율을 늘려서 크게 볼 수가 있죠. 폴드라서 플립이라 더 좋은 카메라 활용성. 폴드4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화질도 아닌 요 캡처 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자마자 바로 찍었던 사진들이 쭈루루 나오니까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확실히 알고 어떻게 다음 사진을 찍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점이 좋았습니다. 플립4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요 커버 디스플레이, 이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로도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요게 단지 이 작은 화면으로 금방 쉽고 빠르게 찍을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요 힌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었습니다. A자형으로 세워서 마치 액션캠처럼 다양한 장소에 거치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작은 물건이나 핸드폰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찍을 때는 이렇게 각도를 조금 더 늘려서 찍어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좀 안 보이게 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요 UDC라는 게 언뜻 보면은 잘 보이진 않거든요. 전면 카메라를 켜야만 카메라가 노출되는 구조인데 역시나 화질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화질 자체는 그냥 카메라가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UDC의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UDC가 있는 부분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있는 것도 있지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UDC 찾으셨나요? 지금 보시는 부분에 UDC가 있었습니다. 어거지로 찾지 않는 이상해야 잘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죠. 일반 웹서핑에서는 요 UDC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이야 접사로 굉장히 가깝게 찍었는데 UDC 부분에 텍스트가 위치하더라도 가독성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흰색 배경에서 이렇게 접사를 찍어야만 잘 보일 정도이지 색깔이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UDC가 정말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접사로 조금 티나던 UDC 부위를 조금 더 멀리서 본다면은 아예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죠? 그래서 폴드, 플립, 게임은 잘 돌아갈까요? 먼저 폴드4 게임 구동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신 같은 경우는 그래픽 품질을 매우 높음으로 실행해보았습니다. 실제 플레이 화면을 녹화를 해보았는데요. 우측 상단에 프레임을 보시면은 거의 60프레임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AP 정보를 보면은 온도도 36도로 준수한 수준이고요. 물론 요 데이터들은 제가 앱으로 간단하게 보는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자, 프레임과 온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화면이 자글자글해 보이는데요. 프레임과 온도를 잡은 대신 해상도는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면이라 자글자글함이 더 눈에 띄네요. 두 번째로 카트라이더를 돌려보았는데요. 카트라이더 역시 60프레임 그리고 온도 또한 36도로 게임 플레이에는 무리가 없었고 역시나 카트가 원신보다는 가벼워서 그런지 해상도 또한 아까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측정이 아닌 제 눈피셜인 점 참고 부탁드려요. 플립4 같은 경우는 어차피 AP를 폴드4와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원신만 간단하게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원신은 로그인을 잘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60프레임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CPU 온도 같은 경우는 폴드4보다 낮은 33도로 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해상도 같은 경우는 폴드4와 마찬가지로 자글자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게임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게다가 정확한 측정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무난하게 돌릴 정도는 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게임, 엑스박스 게임 패스. 매번 보던 원신과 카트라이더만 보는 건 역시 지겹죠? 그래서 이번엔 게임 패스 구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폴드4의 대화면으로 게임 패스를 즐기니까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콘솔하는 느낌이 나네요. 반응성이 중요한 리듬 게임을 돌려봤는데요. 게임패드 입력이 내려온 노트에 정확하게 매칭돼서 컨트롤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화면이 작아져서 아까보다 조금 아쉽긴 한데 디스플레이를 오히려 세워서 거치해서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도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즐기던 도중 화면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완전히 끊김이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게임 패스가 화면 분할로도 원활히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슈카 형님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끊길까 걱정했는데 전혀 끊김없이 동영상과 게임이 함께 잘 돌아갑니다. 게다가 창 이동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서 이거 게임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플립4 같은 경우는 분할 화면으로 게임을 하는 게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게임패드만 끼워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플립4에 끼우고 있는 게임패드는 레이저의 키시라는 제품인데요. USB로 연결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필요 없고 휴대도 간편하고 조작감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패드입니다. 플립4로 용과 같이 세븐을 돌려봤는데요. 데이터 이용량과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는 무거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사용에 있어 조금은 느껴지는 작은 단점들. 자, 이 폴드4 제품의 실생활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무게입니다. 무게 자체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일반 핸드폰 대비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프로 13 이 정도랑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무거운 게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립감이나 이런 건 좋지만 혼자서 폰을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손이 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대화면을 쓸 경우 이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일반 플립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 손에 쫙 잡히지만 하지만 이 폴드4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손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좀 이런 케이스로 딱 손을 잡아주는 그런 밴드형 케이스가 좀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드4, 플립4 요 두 제품 다 한 손으로 폴드, 플립 열 수는 없습니다. 폴드4 같은 경우는 워낙 화면이 커서 이렇게 어거지로 하면은 되긴 하는데 좀 굉장히 화면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솔직히 잘 실사용하기에는 좀 이런 여는 방식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두 손으로 열었다 접었다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요 플립4 같은 경우는 플립3 대비 힌지를 열 때 힘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3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조금만 주면은 어떻게 바로 열렸는데 플립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기가 어렵습니다. G 폴드4, G 플립4 마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폴드4 그리고 플립4 이 두 가지 핸드폰의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폴드4는 요 태스크바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AP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폴드4의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거의 끊김없이 바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요 플립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전작이 가장 큰 단점이었던 배터리, 요 배터리 효율까지 많이 개선을 해서 거의 원데이라면은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성능도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가벼움, 이 정도 편의성, 이 정도 기능성, 이 정도 카메라 요거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울트라 빼고 그냥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충분히 이 플립 모델로 대체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 갤럭시 Z 폴드 4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시리즈는 계속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갤럭시 S 울트라 라인도 별로 눈길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 울트라 라인이 가장 좋지만 제게 있어서 그만큼의 카메라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요 폴드의 카메라만으로도 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폴드 4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갤럭시 Z 폴드 4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구매해가지고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 갤럭시 워치 5 프로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구매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을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즐겁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카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